지난 시간에 녹음한 게 유실돼서 이제 다시 업로드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유실이 됐습니다.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되었는데요. 어떤 말이 끊어졌냐면요.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음주운전 혐의, 무면허 혐의로 인해 과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술을 드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간암이라고 하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시고 결론적으로는 주위 사람들도 위하는 일이고 자기도 위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할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짜세요. 그냥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또 너무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지났는데 전화 와서 아직도 살아있느냐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냥 간경화라고 하세요. 간암은 조금 그렇고 간경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간염의 종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간경화는 정말 마지막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술을 먹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술 먹이려고 이러는 것은 지금 너의 행위는 살인 행위다. 이러십시오. 그런 것을 직장이나 뭐 주변에 공표를 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못할 것 같으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위에서 뭐 이런 꼴 저런 꼴 안 봐서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다음에 막 적개심이 붙어가지고 활활 불붙어서 이런 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술. 정말이요.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낭패씨께서는, 낭패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낭패씨. 낭패씨께서는 술을 드실 권리가 없으세요. 자기가 술을 마시면 남들한테 이런 적개심을 저는 표출하는 행위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폭력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하는 행위, 남을 내 손을 이용해서 때리지 않는 행위도 폭력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위가 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잡아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자유를 박탈당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남한테 적개심을 쏟아붓고 각종 핑계대고 상황 불평하고 뭐 또 술을 마신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알면서도 마시면서 뭐 다 같이 필름이 끊겨도 그들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실 그게 제일 나쁩니다. 무슨 필름이 끊겨가는 것도 단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적개심 패턴이 나타나면 술은 끊으셔야 되고 드실 권리가 없고요. 제가 흥분해서 얘기한 것 같으나 그런 의도도 좀 있고요. 이참에 확 겁을 줘서 끊게 만들려는, 이거는 더 큰 낭패를 보시기 전에 끊으시고요. 주위에 잘 할 수 있는 사과나 정중한 사과를 허리를 180도로 굽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오랑캐 풍습에서 절할 때 보면은 몸을 9군데 땅을 붙이고 머리를 3번 부딪혀서 소리를 나게 하는 3종급에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짤막하게나마 본인이 하신 실수 100% 인정하시고 100% 반성하시는 게 최고이시고요. 그 사과는 저 술 끊었습니다. 입니다. 술 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처절하게 반성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술 말고도 재밌는 거 많아요. 저도 과거에 어렸을 적에 20대 초중반에 술을 좋아했습니다. 과거 필름 끊긴 필름들을 주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추국격을 해본 결과 저의 알리바이는 뭐로 밝혀졌냐면은, 감잣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웃긴 얘기 스토리를 연결해 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주고, 화장실 갔다 와 보니 옆자리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떠들고 있더라.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로 가자고 해서 재롱 떨고 이렇게 해서 해실해실 웃어가면서 사람들하고 놀고 다니는 모양이었나 봐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한 가지 가능성은 너무 귀여워서 납치당할 가능성,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진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너무 많이 이상해졌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폭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이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이고 그 집 부모인데 그 집 부모가 아이 때리는 것 들었다 혹은 보았다 할 경우에 이웃에서 그걸 간섭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인 합의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온 사회가 동감하고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습니다. 현 상태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 사회에서는요,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토론, 이런 얼어 죽을 토론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 라고 변명하는 행위들,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이라는 점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인정을 해버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나쁜 일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하자라면은 청소년 앞잡이로 세워서 예전에 담배 판매소 가서 담배 사오라고 시키라고 하면서 그 함정수사 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가 어떤 예냐면은 자발적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행위가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언정 그 상황을 말하는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하는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자기 상황을 변명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라면은 위법이라는 걸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세계들의 대부분의 나라는 옆집에서 아이가 매질을 당해서 우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옆집에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그 아줌마 왜 간섭하세요? 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당장 경찰을 불러서 그 집 부모를 범죄자로 보고 순간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상실했다라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거리를 둔다라고 띄워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 내 자식을 가리지 않고는 풍토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폭력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자식이라도 남이든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의 자식도 내가 그 아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다 똑같다. 100%다. 내 자식은 내가 안 때리고 기르지만 남의 자식이 남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죠. 그렇지만 그 집 하나를 건드리는 것은 못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야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술과 제가 폭력으로 빗대었는데요. 폭력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은 잘 되라고 때린다라고 하면서 얘 이렇게 혼내지 않아서 얘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하면서
뭐 이러한 논지를 가지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이냐 라든가 이런 토론 자체를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러한 말들을 꺼내면은 단계부터가 막혀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든 잘 나가든 수출이 잘 되든 뭐 이런 GNP가 어떻게 됐든 GDP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뭐 실업률이 어떻게 됐든 뭐 이런 토론을 얘기하는 것은 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뭐 북한 핵이 어떻게 됐든 독도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 유로화가 뭐 달러화의 가치 대비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잘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게 사실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게 해결되어야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좋아지면 이런 토론 할 거 아니잖아요. 사건 벌어지고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미리미리 마련해 놓자. 당연히 근절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결국 남이 해주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할 일도 아니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뭐 사람 몇몇이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넙죽넙죽 받아먹는 사안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옛날 풍속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넘어갈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나중에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 어디 가서 뭐 차에 치여서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차에 치여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봉변당하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참 짠합니다. 분명히 주민등록상의 나이로는 어른이었을 법한 그분, 어른의 행동과 사고를 갖지 못했었던 그분, 호적상에는 버젓이 자신의 성을 가진 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자식이 올라가져서 있었을 법한 그분, 발음도 제대로 안 나와요. 역시 그분도 불행한 삶이 아니었겠나라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어도 그의 삶과 폭력에 휘둘렸던 그의 부인은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폭력과 알코올로 고통을 받았을 자녀,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이 그 술이 자신과 다른 모든 가족들의 삶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왕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술고래 내기가 나옵니다. 물어봅니다. 어린 왕자가 술고래한테 술을 왜 마시나요? 술고래가 말합니다. 창피한 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단다. 어린 왕자가 또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창피한데요? 술고래가 말합니다. 술을 마시는 게 창피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느 술고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회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는 술고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린 왕자 이야기 잠시 해봅니다.